네, 안녕하세요. 길대원 원장님. 금블란트 TV 첫 번째 영상 촬영이네요. 그럼 우선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금블란트 TV 치과의사 길대현입니다. 앞으로 여러분의 치과에 대한 궁금증, 특히 임플란트 쪽에서 관해서 제가 잘 설명드릴 거예요. 이런 질문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, 임플란트 수술 후에 담배나 술도 가능한가요? 아니, 혹시 그 중에서 참기 힘들죠? 예, 참기 힘든데 한 가지라도 그래도 좀 더 나은 게 있다면 둘 다 안 좋고요, 당연히. 네. 담배 연기 자체가 잇몸의 혈류량을 방해하거든요. 혈류를, 즉 피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피가 잘 흘러서 거기 영양 공급을 해서 피가 잘 굳고 거기가 피떡이 굳어서 그게 아까 잇몸이 된다고 말씀드렸죠.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담배로 그 혈류량이 부족해지고 공급이 차단이 되면 당연히 잘 안 낫겠죠. 그래서 더딜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좀 피하시는 게 좋고, 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술 많이 먹으면 당연히 면역력 떨어지잖아요.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또 낫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고,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보통 약주하시면 심하게 하시면은 그날 이 안 닦고 주무십니다.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지만, 굳이 정말 하시겠다 하면 가벼운 약주 한 잔 정도? 예,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는데, 이 또한 무절기 시술로 한다면 잇몸에 혈병이 차고 이런 거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롭기 때문에 술 한 잔 정도는 무절기 시술로 했을 경우에 할 수 있다. 웬만하면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. 예, 이런 의견입니다. 네, 술은 괜찮다. 아니 절대 괜찮다. 아니에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술, 담배가 별로 안 좋은 건 알겠는데, 그럼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운동이나 사우나 같은 건 괜찮을까요? 운동, 사우나도 비슷한데요. 이제 아까 제가 냉찜질 하라 그랬잖아요, 아이스팩으로. 근데 사우나 하면 어떻게 돼요? 완전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붓기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하자라고 하는 거고, 운동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막 열심히 뛰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막 심장은 펌프질을 하고 혈압은 높아지겠죠. 그럼 또 상처 부위에 좋을 게 없거든요. 그래서 웬만하면 좀 피해 달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근데 그조차도 무절기 수술로 하시면 딱히 큰 문제는 없어요. 네. 알겠습니다.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또 진짜 겁이 많은 환자거든요.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발견한 건데,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절개를 그냥 안 하고 하는 방법과, 절개를 만약에 꼭 굳이 제가 해야 된다 하는 상황이면 레이저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, 레이저로 하게 되면 그냥 나이프를 사용하는 것보다 안 아프다던데, 진짜 그게 사실인가요? 안 아프다. 통증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. 레이저로 할 수 있는,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의 최대 장점은, 일단 레이저를 사용하면 잇몸만 선택적으로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. 그게 장점 중에 하나죠. 그리고 레이저를 사용하면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태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피가 안 나게 할 수 있어요. 그것도 술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죠. 그러나 통증에 관련해서는 레이저를 쓰건 블레이드, 나이프를 쓰건 큰 차이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저희가 이런 임플란트, 만약에 그냥 일반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와 무절개 시그니처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으로 임플란트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? 임플란트의 수명 그런 거죠, 그죠? 네네. 얼마나 오래 잘 쓸 수 있느냐, 그걸 네. 우리가 이제 보통 예후라고 표현을 하는데, 임플란트가 빠지게 되는, 결국 수명이 다했다는 건 빼는 거니까, 빠지게 되는 이유는 보통 이제 뼈가 녹아서라든가, 임플란트에 식립한 그 근처에 뼈가 녹아서라든가, 그게 아니라면 임플란트 자체가 터지거나 파절되거나 그런 문제겠죠. 그래서 이제 무절개로 했을 때 그게 덜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. 보통 우리가 무절개 시술을 하는 임플란트 자체가 이제 매직코어라는 이런 일체형 임플란트 사용을 하고 있는데,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딱 봐도 탈날 일이 잘 없겠죠. 그래서 이거를 구조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너무나 복잡한 얘기긴 한데, 이 구조의 특성상 이런 넓은 날개로 인해서 좀 잘 버티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일체형이거든요. 나사로 연결된 두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일체형이기 때문에
이제 파절 위험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매크로 구조상 특징으로 인해서 뼈는 안 넣고 그리고 일체형인 구조에 의해서 파절은 방지되니까 이제 좀 더 수명이 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저희 치과의사들 목표는 항상 임플란트를 하면 영구적으로 쓰시는 게 목표고요. 수명 그런 거 없이. 근데 항상 우리가 반영구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치과의사도 잘 해야 되지만 환자분들도 저희가 리콜책 말씀드리면 꼭 그때 오셔서 한 번씩 점검 받으시고 나사가 풀렸다면 쪼아주시고 이런 적극적인 이제 동행이 필요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심었다고 끝이 아니에요. 네. 말 잘 듣는 환자가 되도록 노력할게요. 네. 그러면 혹시라도 만약에 임플란트가 물론 뭐 반영구적이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그게 뭐 임플란트의 수명이 다 됐다고 했을 경우는 제가 뭐 환자 입장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알 수 있을까요? 뭐 처음에는 좀 모르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정말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하게 임플란트를 제거할 정도가 되면 일단 아프죠. 아파요. 잇몸이 아파요. 임플란트 자체에 그 이를 때려서는 안 아플 수 있는데 잇몸이 아프고 붓고 피나고 그리고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흔들리겠죠. 네, 흔들려요. 그래서 그런 증상이 생기면 이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본인이 자각할 수 있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고 그렇게 됐을 경우 만약에 증상이 나타나서 이 반영구적인 임플란트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곳에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그 같은 자리에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렇게 재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? 뭐 감히 말씀드릴 건데 재수술 전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근데 재수술은 99% 할 수 있어요. 100%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래쪽 어금니 부위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미 임플란트를 한 번 심고 너무 많이 뼈 흡수가 진행됐을 때 그 아래쪽엔 신경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신경이 있어도 어떻게든 신경을 피할 여지가 있으면 어떻게든 심을 수는 있어요. 근데 피할 수도 없을 정도로 뼈는 좁아지고 그 가운데 신경이 떡하니 있다. 그럼 거기는 불가능한 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경우의 수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저 환자 입장에서 수면 마취로 하고 딱 깨어나면 그냥 치아가 다 심어져 있고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수면 마취로 진행할 수도 있나요? 수면 마취 좋죠. 수면 마취 좋고 너무 이제 덴탈 포비아라고 하죠. 너무 치과 공포증이 심하신 분들은 수면하고 수술하시면 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이제 무절개 시술을 하면은 수술 시간도 굉장히 짧고 그리고 이제 막 그 공포를 일으키는 것 중에 드릴 돌아가는 소리랑 물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분도 계시잖아요. 근데 그 횟수가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. 그래서 무절개 시술을 하시면 좀 치과 많이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시면은 괜히 무서워했네 이런 반응이 다 대다수이기 때문에 문제 없이 시술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임플란트를 치아가 너무 안 좋아져서 임플란트를 했어요. 이미 했는데 치아 교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. 치아 치열이 너무 고르지 않아서. 그럴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? 임플란트 굉장히 여러 개 한 것을 바꿀 수는 없죠. 근데 이제 몇 개, 한두 개 했고 나머지 자연치가 있다면 교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뭐 임플란트가 여러 개 있으면 임플란트 보철을 새로 하면 될 일이니까 그것도.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교정이라는 것은 은근하고 지속적인 힘으로 자연치를 이동시키는 거예요. 근데 임플란트는 뼈에다가 고정시키는 거죠. 근데 그 임플란트를 움직이려면 그건 말이 안 돼요. 그건 임플란트 페일이죠. 그건 말이 안 되고 임플란트 자체는 고정시켜 놓은 상태로 나머지 이들을 이동시키고 이제 나중에 그 임플란트 상방에 보철을 새로 해야겠죠. 공간이 완전 달라졌을 테니까. 그런 식으로 교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임플란트를 하고 교정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임플란트를 한 치아가 만약에 그쪽도 다시 썩을 가능성이 또 있는 걸까요? 임플란트 심은 그 치아가 썩냐고요? 네네. 아니요. 그건 썩을 수가 없죠.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티타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티타늄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올라가는 이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지만 지르코니아 보철이든지 PFM 보철이든지 뭐
골드든지 뭐 썩을 여지는 전혀 없죠. 그래서 임플란트 자체가 썩는 건 아니에요. 절대 아닌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가 임플란트 안 썩으니까 거기 안 닦아도 되겠지, 이건 절대 아닌 것이, 임플란트는 움직이지 않아요. 근데 아까 교정 파트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는 움직인단 말이에요. 그리고 우리 인체 구조상 미지얼 드리프트라 그래서 센터로 이가 약간 쏠리는 현상이 시간이 갈수록 일어나요. 임플란트 심어놓고 그 앞에 니가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? 공간이 크게 뜨죠. 그럼 거기 음식물이 끼고 이제 썩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심고 그 옆에 두 개 사이에 음식물이 낄 때 그걸 잘 제거해주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제가 질문이 진짜 많았는데 너무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고, 다음 시간에 그럼 원장님 어떤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? 네, 제가 오늘 이 금플란트 치과의 시그니처 임플란트 매직코어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히 말씀드리진 못했죠. 그래서 그 구조가는 우수성이나 왜 무절개 시술에 특화되어 있는지 그런 자세하게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네. 감사합니다.